안녕하세요. 돈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전환으로 돈을 번 7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민이라기보다는 즐겁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만 알으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의 전환으로 돈을 번 7가지 이야기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용했다면은 그 동영상 아래 그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버리시면 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매에 나온 돌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매에 나온 돌산 이야기는 완전 돌산이 경매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에서 7,600평 임야가 경매로 나왔답니다. 근데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저보다 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계속 유찰되다가 나중에는 그게 7천만 원까지 하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산이 돌 투성이라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뭐 경작지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를 외면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등장을 했답니다. 그 남자가 등장을 해서 뭐라 하겠냐면, 그는 왜 군청으로 갔냐, 이제게 돌을 캐다가 다른 지역에 팔아도 됩니까? 라고 군청 직원한테 물어봤답니다. 낙찰 희망자가, 그 남자가. 그랬더니 군청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연석 반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 거니까. 군청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이것은 법에 합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7,450만 원의 돌산이 낙찰됐다고 합니다. 트럭 100대분의 돌을, 그러나 그 주인은 경매를 받은 뒤로 100대분의 돌을 채석을 해서 5천만 원의 수입을 얻고요. 돌산에 돌이 없어지니까 이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평당 15만 원씩 분양을 함으로써 총 7천만 원짜리 땅이 11억 4천만 원으로 땅값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그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벌써 몇 배입니까? 7일, 11배, 12배의 수익을 안겨주게 된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7가지 방법을 보시고 여기 대표님들도 한번 그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동바시 제 17강으로. 자, 경매에 나온 이야기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돌산 낙찰 주인공은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정보를 접한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게 낙찰에 용기 있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를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팔아서 돌을 다 없애고 좋은 땅이 되니까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 11배, 12배의 수익을 올리게 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저 돌 때문에 안 되겠네 라고 한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저 돌만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스님에게 빚을 팔아라는 그런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옛날에 빚을 생산하는 공장에 4명의 판매원이 있었답니다. 사장은 이들에게 그 절에 가서 빚을 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뻔한 상황이죠. 스님들은 머리가 없으니까요. 4명의 판매원이 취한 행동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보면은, 벌써 절에 빚을 팔러 가니까 그 스님이, 저희는 빚이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없었으니까 저희는. 처음에 절에 판매하러 간 판매원은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도 못 팔았죠.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은 모두 빡빡 머리에서 빚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두 번째 판매사원은 가서 수십 자루를 팔고 왔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두피 마사지에 빚이 좋아요. 실제로 좋답니다. 이게 뭐 피부에 막 뭐 이렇게 솔로 문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85세까지 살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빗을 자꾸 이렇게 머리를 자극을 시켜주면 빡빡머리이기는 하나 수시로 머리를 빗고 빗으로 머리를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수도를 할 수 있다고 설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빗을 팔았고요. 자, 세 번째 판매원은 수완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단번에 몇백 자루를 빗을 팔았답니다. 스님들한테. 그는 스님들한테 뭐라 했냐면, 주지 스님에게 참배객들이 향을 태우다 보면 머리에 향에 재가 묻게 되는데, 이때 절에서 빗을 준비해 뒀다가 그들에게 공급하면은 절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자신들이 작은 것까지 챙겨주는 것을 이렇게 신도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참배객들에게. 그리고 참배객들이 그러면 더 많이 절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일리가 있다는 말로 들려서 몇백 자루를 사게 돼가지고 이 정도 판매를 했답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마지막 판매원은 대량으로 아주 엄청나게 팔고 들어왔답니다. 그런 참배객들에게 빗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되 빗의 한 면에는 참배객들이 좋아하는 연꽃을 새겨 넣고, 참 이게 중요하죠. 빗에 그냥 빗 그대로 판 게 아니라 빗에 연꽃을 새겨 넣고, 그 불교의 상징인 다른 한 면에는 길선빗이라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착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새겨 넣으면 절의 이미지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설득을 했더니 그 스님이 고객들에게, 신도들에게 줄 빗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사장님한테 돌아온 거죠. 네 명의 판매 사원이 다 틀리게 이렇게 빗을 팔았다 이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사람에 따라서 매출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은 경영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주위를 조금만 살피고 뒤집어서 바라보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업가였던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보면 더욱더 자명해집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돈 벌 것이 눈에 즐비하다. 해봤어? 정주영 회장님의 저 멘트는 해봤어. 너 해봤어. 그래서 해봤어가 유명하죠. 해보지도 않고 전부 다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말 정주영 회장은 impossible is nothing 해가지고 해봤어 이거를 주장한 걸로 유명하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에비앙 물 선전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힌 그림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비앙 한번 물 선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사원들이 이런 식으로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애기 그림이 다 있는데 애기 그림도 다 틀립니다. 또 이렇게 피부도 틀리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악이라는 것은 젊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젊음은 물을 먹은 결과라는 그런 연상작용이 일으킨다 이거죠. 에비앙. 그래서 에비앙 물을 먹으면 나도 이렇게 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사원들한테 입히고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맥도날드 위기 탈출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햄버거 15센트라는 간판을 걸었던 작은 가게로 출범한 맥도날드는 50년이 되는 지금 1500만 명의 직원과 매일 4천만 명의 고객이 찾는 세계 1등 외식업체죠. 근데 이것도 2000년대 초에 위기가 왔답니다. 어떻게 위기가 왔냐면 이렇게 좀 웰빙 바람이 불면서 이제 맥도날드를 안 먹었다는 거죠. 이 건강을 추구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인스턴트 식품이. 그래서 맥도날드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4분의 1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통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어떤 벤치마킹을 했냐면 맥도날드는 프리미엄 커피 산업에 눈을 돌리고 스타벅스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가 그거를 봐가지고 오히려 스타벅스의 단점을 보완한, 여기 나오죠. 이제 맥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크푸드를 대표하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로 떠올랐답니다. 맥도날드가 이제 그 맥카페를 통해서 어떤 스타벅스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록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보다 더 잘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내놓은 케이스로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탈출해 나갔던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다트의 진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탁 쏴가지고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우리가 이제 탁 쏴가지고 했는데 중국 애들이 그거를 모방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위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에 안 붙이고 이렇게 세워서 바로 쉽게 쓸 수 있도록 특허를 냈답니다.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모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다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어떤 새로운 제품 개발로 특허까지 내가지고 이제 다시 똑같은 걸 만들지 못하도록 중국은 또 모방의 천지니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기존 상품도 계속적으로 그런 업그레이드를 해 가야 되지 그대로 놔두고 뭐 상대방이 또 모방 제품이 나오면은 내 상품이 전혀 안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상품을 모방할 때쯤에 되면은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면은 뭐 그 조금만 틀리게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똑같은 제품들을 약간 조금씩 변경해 가지고 특허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정말 이 상품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농식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품을 계속적으로 놔두고 안 팔린다고만 원망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이거죠. 기술 개발을 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속도가 빠르니까.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주유소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사례인데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포주유소의 성공 사례입니다. 오지에 위치한 주유소. 다들 밀양시에 있는 만포주유소를 운영하는 권영효 사장님이네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소문났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권 사장은 주유소를 지은 곳이 대구와 부산 고속도로 3라운지 나들목에서 700m나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도로가에 많이 주유소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나들목에서 700m라면 거의 1km 다 떨어진 곳에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화물차 전용 주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도 겨우 1000드럼 파는 것이 보통 한 1000드럼 정도 파는데 이 만포주유소는 1200에서 1300드럼을 판답니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그리고 고객도 타겟을 정해가지고 아무 차나 받는 게 아니라 화물차 전용 주유소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여기 뒤로 이제 넓은 부지가 좀 크게 좀 얻어가지고 화물차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화물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주차할 곳이 있는 곳에서 기름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유소를 마련해 놓고 주차도 하게 되고 또 화물 자동차 기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샤워실이나 식당 그 다음에 수면실 등을 마련해 주고요. 심지어는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골프 연습장, 퍼팅 연습장, 낚시터 이 별거를 다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물 자동차 운전수들이 정말 거기 기사님들이 아주 거기 정해놓고 갈 정도로 기름이 당연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전용 주유소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만포주유소는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들목에서 바로 옆에 목 좋은데 도로가에 길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물론 차별화 타겟 마케팅으로 화물차 전용 이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된 건데 모든 사람을 상대로 상품을 팔겠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40대, 50대만 판다든지 60대, 70대만 판다든지 아니면 40대, 50대, 60대, 70대를 위한 상품이라고 하든지 10대라든지 20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연령대까지 정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 국물 라면, 우유 커피. 자, 발상의 전환인데 이것도 전부 다 빨간 국물을 되게 보면 이제 그 수프들이 이렇게 빨간 국물인데 이분은 아예 하얀 국물 그런 하게 어디 가니까 요즘 뭐 명물 같은 그런 삼계탕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하얀 국물 라면을 만들었더니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투는 이제 원래는 그 커피 믹스 시장에서 이제 프림을 넣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제 이 우유를 넣은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갈상의 전환으로 나온 건데 되게 보면 이런 거 많이 찾더라고요. 우유를 넣은 커피.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저지방 우유를 사용해서 그런 커피 믹스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저지방 우유와 함께 커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농가시대 17강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발상의 전환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농식품이면 농식품, 이 세상에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발상의 전환 사례를 그 현대자동차 판매 왕을 소개시킨 일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대기업 중심으로 또 잘 나가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얼마나 발상 전환을 하고 있는가를 7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 상품에 접목을 해서 나도 내 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더하고 빼보기도 하고 보태기 빼보기도 하고 또 그걸 대체해보기도 하고, 제가 금방 소개시켜드린 아이디어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고 발상을 전환을 해보고 생각을 전환을 시켜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매출 그런 저조한 상태에서 다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농가시대 17강으로 생각의 전환으로 돈을 번 7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유익하셨다면 동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가시대 17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